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400명이 육박했지만 아직 정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저 소식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국내 발생 387명 중 4분의 3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1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등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환자 급증세는 무섭습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62명인데 이전 2주간에 비하면 무려 150명이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명 더 확인돼 841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직장, 학교 등 21개 장소로 퍼져 112명이 감염됐으며 168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선 3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 136명입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확진 사례는 16%에 달합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6일간 신규 확진자의 22%를 넘어섰습니다. 중증이나 위중 환자는 30명으로 최근 사흘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0대가 15명, 70대가 7명, 80대와 50대가 각각 3명인데 40대와 30대도 1명씩 나왔습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어 여유분은 70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60%를 넘겨 병상 652개가 남아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방역 관리망을 넘어서면 의료 체계의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증폭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자의 급증으로 하루 평균 5만 건 가까이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사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증상 검사 등에서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에선 오늘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진단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용준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정부 서울청사 별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외교부 직원과 미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선 겁니다. 최근 6일간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니 기존 집단 감염 사례 외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3%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 집단 감염 추가 사례자도 계속 발생해 최근 일주일 사이 900명이 넘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0%가 안 되는 1,622명만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1,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진단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검사를 받는 익명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실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2주간 영업이 중단됩니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등이 대상입니다. 시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강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어제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인천은 오늘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실외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별도 지침을 내리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충남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의 행정직 직원이 확진이 되면서 대덕특구 출연연구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전 연결합니다. 자, 한솔 기자, 대덕 특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원자력 연구원이 오늘 하루 휴원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4명이 확진됐는데요. 대전이 7명, 세종이 3명, 충남이 4명입니다. 특히 세종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남편과 자녀 2명이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됐는데 이 남편이 원자력 연구원의 행정직 직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1시에서 7시까지 연구원 본관동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해 대전 본원에 대해 오늘 하루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연구원 내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에서는 어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료진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밤사이 이들과 접촉한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해당 병원이 오늘 하루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나온 내시경실 등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한 의료진을 포함해 1,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직원 수백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도 당일 치료만 가능하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밤사이 7명이 확진된 가운데 인동 배드민턴 동호회와 유성의 한 사우나에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현재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사우나에서는 밤사이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처럼 전국적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도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정대 기자,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2명 등 총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남구 진월동 주민인 남성은 경기도 남양주시 100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21일 저녁 자차를 통해 남양주시를 방문했다가 이튿날 광주 집에 돌아온 뒤 당일에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2명의 확진자는 각각 북구 신용동과 남구 노대동 주민인데요.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나 동선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확진자는 2명 모두 순천 주민입니다. 순천에서는 어제 낮 동안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밤사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 해룡면에 사는 50대 여성 확진자는 가상화폐 모임 확진자가 방문했던 순천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다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요. 또 다른 확진자인 60대 남성은 기존 확진자가 근무하던 순천 베스트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3차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광주 59명, 전남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전공의들은 이 합의가 단체 행동의 철회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하얀 가운을 벗어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 사흘째, 1,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동참하며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겁니다. 어젠 휴일이었던 만큼 큰 진료 공백은 없었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는 중환자실 정기 점검과 전공의 파업으로 새로 중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데다 전공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의료진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절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분들을 도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면담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번 합의가 단체 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오후엔 의사협회와도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의협 측이 정부와 여야에 긴급 간담회를 제안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처방 급여화 등 이른바 4대 의료 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앞서 의협 측이 2차 총파업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따라 3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 가운데 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더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powerful therapy that transfuses very strong antibodies from the blood of recovered patients to help treat patients battling a current infection.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메르스와 사스 사태 당시에도 혈장 치료제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뉴욕주에서도 중증 환자들에 대해 혈장 치료제를 사용했습니다. Let's also find a treatment for this disease, convalescent plasma, which is plasma from people who were infected that can be then used to treat people who get infected. We need that plasma from people who were infected. 하지만 미 보건 전문가들은 혈장 치료의 효능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대선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 모색을 위해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대신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모레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거대한 구름대가 포착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입니다. 이제는 때때로 태풍의 눈이 관측될 정도로 발달했는데 서해를 따라 계속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한반도 곳곳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링링과 경로가 유사한데 이번 태풍이 링링보다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태풍 바비가 링링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링링 때보다 태풍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좀 강한 태풍이 예상되고 있고 태풍의 이 위성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주변에 강수보다는 바람으로 좀 많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 최대 300mm, 전라도는 150mm,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제주도 서쪽 12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수요일부터 황해도에 상륙하는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미 오랜 장마로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27포인트 상승한 2304.86에
코스닥은 6.5포인트 오른 802.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경기지표 호조 속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등교 제한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교육주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 서울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주도 동반 오름세입니다. 반면 강원랜드는 카지노 임시 휴장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비로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아니어도 본인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검사는 원래 해외 출장에 검사 결과가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국내에서 안심하고 활동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은 우리 돈 45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이 병원에서만 하루 검사 수가 100여 건에 이릅니다. 출연자와 직원 등 100여 명이 일하는 도쿄의 한 극단입니다. 지난달 공연 재개 이후 출연자 등 관계자 전원이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만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듭니다. 大体言われるのは検査してますかっていう質問が来ますね。不安を持つ人がいらっしゃるので、そういった人への対応、現状でいくと検査をすることしかないんだろうなと。 이 극단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검사 비용을 기부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인 기부액은 목표 금액의 10%도 안 됩니다. 남중국해는 여러 나라의 영유권이 충돌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특히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남중국해를 정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말하는 적은 중국입니다. 정찰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중국군이 경고합니다. 남중국해는 7개 나라의 영유권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는 중국 선박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두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호수나 산, 심지어 도시의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 앞바다에서 최근 또 이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바다 멀리 산봉우리가 연이어 펼쳐져 있습니다.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앞쪽에 높은 건물이 줄지어 선 모습도 보입니다. 신기루 현상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나타나는데요. 지난해 8월 산둥성 옌타이 상공에서 높은 빌딩이 늘어선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신기루를 배경으로 한 현실 세계에서는 달리는 기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이 신기루는 4시간 동안 지속되다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신장 지역의 한 사막에서 호수와 유목민이 거주하는 몽고파오 등의 신기루가 나타나 목격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很难看到这样的景观，跑这么远还是不虚此行的。 신기루는 빛이 밀도가 각기 다른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굴절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조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처음으로 행복박물관이 문을 열어 화제입니다. 코펜하겐 중심가의 한적한 거리 지하에 개관한 행복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측은 관람객들이 행복박물관에서 행복에 대한 안내 투어를 받고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행복을 느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Because I think the Nordic model is really good at reducing causes for unhappiness. 관람객들은 박물관에 입장하면 우선 행복에 대한 정의를 포스트잇에 적어 타인과 나눕니다.
그다음 행복 연구에 대한 역사부터 행복 정치학, 웃음에 대한 분석과 북유럽 행복 지수가 높은 비결 등을 알게 되는데요. True. So when you have a society that's fairly equal, then it also means there's less to be envious of. 입장료는 우리 돈 약 17,000원 정도입니다. 덴마크는 높은 수준의 안전과 세계 최고의 공공 서비스로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의 행복 선진국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염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겐 치명적입니다. 휴식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 현장의 실태, 허효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폭염 경보가 엿새째 이어지던 지난 18일 부산의 한 건설 현장. 뙤약볕 아래 노동자들이 무거운 자재를 옮깁니다. 긴팔에 긴 바지, 안전모와 안전화까지 착용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그나마 그늘이 돼주는 건 높게 쌓아 올린 자재덤입니다. 전국 건설노조 조사를 보니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그늘에 쉴 수 있다고 답한 노동자 절반도 안 됐습니다.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던 대구 건설 현장.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경보일 때는 1시간에 10분 이상 쉬고 무더위 시간대엔 오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 중단이나 단축을 경험해 본 적 있다는 노동자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용접일을 하는 이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30분 만에 6도 이상 오르며 41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제가 입은 이 복장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안전벨트가 있고 밑에 바지도 마찬가지로 가죽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0분이라는 땀에 축축 젖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 대책은 곧 생존의 문제. 더위시킬 세면장과 휴게실, 기본적인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 몇 년째 이야기해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건설 현장 빨리빨리 속도가 갑질 문화가 맞물려 건설 노동자들의 쉴 권리는 폭염에도 내세우기 힘들다. 최근 5년간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얻은 노동자는 153명. 이 중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 현장 1,400곳을 점검해 단 65곳만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남양과 중국 지린성 투먼을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가 완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 한적한 농촌 마을이 국경 봉쇄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코로나 경계령에 주민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두만강 건너편이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입니다. 강 건너편 지린성 투먼을 연결하는 국경다리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완공됐습니다. 다리 난간이 설치됐고 총 길이 800여 미터, 4차로 도로엔 차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북측 다리 끝에는 세관 건물로 보이는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개통만 안 했는데요? 예, 다 지금 뭐 때문에 민지들 지금 다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 쪽 다리 끝에서도 통관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국은 올해 안에 투먼 통상구 완공을 목표로 개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它这个盖国门嘛，还是盖这样的门，应该对着那个桥上，可能还盖个过关的什么检查站。 다리가 개통되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폭 6m의 기존 다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17일 북한과 국경을 접한 옌벤 조선족 자치주 안투현에서 세관 제막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본격적인 북한과의 교역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推动环长白山跨境旅游及促进免税购物发展带来了新契机。 중국이 잇따라 대북 창구 개선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북중 간 교역 활성화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옌벤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의 도공들이 부른 노래인 조선가와 관련된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한국과학 문학상을 받은 화제의 소설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신간 소식 김석 기자가 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숱한 조선인들. 그 속엔 일본이 그토록 노리던 조선의 도자기 장인 도공들이 있었습니다. 피랍 조선인들은 고국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날이 오늘이다. 매일이 오늘이소서. 날은 저물었어도 셀 때까지는 오늘이다. 오늘이 오늘과 같으면 무슨 세상과 같을 것인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에게 자자손손 전해진 노래 조선가가 한 국어학자의 끈질긴 추적과 연구 끝에 드디어 완전한 번역과 해설로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됩니다. 저자는 조선가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한 노래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조선 도공들이 이끈 일본 도자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야말로 일본이 근대화에 이를 수 있었던 미천이 됐다고 말합니다. In the final analysis was 유대인이란 이유로 죽음의 나치 수용소 4곳을 떠돌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빅터 프랭클이 오스트리아 빈 노동자 주거지역의 한 시민대학에서 한 강연 원고 3편을 모았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가장 끔찍했던 경험 속에서도 쉽사리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크고도 고결한 정신을 만납니다.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된 경마 기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고의 로봇 연구원을 꿈꾸는 소녀 연재. 휠체어를 탄 연재의 언니 은혜와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연재와 은혜 두 딸을 키우는 엄마 보경. 조금씩 상처를 안고 사는 존재들의 치유와 연대의 이야기로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현재 8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모레 제주 서쪽을 거쳐 서해상으로 쭉 올라와 글피, 황해도에 상륙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글피까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 사이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강릉 대구가 34도, 대전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태풍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